여러분요, 자, 문제를 한번 보셔요. 문제 여러분요, 96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이요, 페이지 96페이지.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물권법에 일반화되어 되어 있죠? 자, 물권의 의의 이렇게 되어 있죠, 1. 그래서 지금요, 자, 194번 한번 보셔요. 자, 194번 보면,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집하고 똑같아요. 1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 봐봐,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은 첫 번째가 현존성이에요. 두 번째가요, 현존하고 그 다음에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이 세 가지를 물건이라고 그래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현존하지 않는 그랬죠? 그럼 이것은 물건이 아니죠. 우리 물건은 뭐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요, 성립할 수 없지만 뭐는 성립할 수 있다? 써요. 거기다가 채권은 성립한다. 왜요? 채권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요? 분양권 있죠? 아파트 분양권. 그럼 아파트 분양권은요,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것은 권리로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그러죠, 아파트 분양권, 채권, 아파트 분양권은요, 현재 건물이 아니다. 아니죠. 알겠죠? 그래도 되죠. 그래서 채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채권은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시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간의 관계를 제3자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은 뭐가 채권이라고 그랬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즉, 봐봐. 우리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남들은 모르죠. 두 사람 간의 계약이니까. 이 계약을 제3자한테 알리는 거, 그걸 대항한다고 그래요. 그걸 대항한다. 그런데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공시는 공적인 장부를 게시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이지 제3자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시가 불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은요, 물권은 뭐가 물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뭐를,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독점적으로 자기 혼자만 지배하죠. 그럼 이 사람이 혼자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죠. 이 사람 갑의 집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물권의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다. 공시를 뭐라고 한다? 공시, 이것을 등기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법에는 등기가 필요해.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설명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뭔가? 대항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나와. 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한다, 이 말이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해.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이 말은요, 이 말은 물권에서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 물권. 왜? 물권은 항상 뭐가 필요하니까? 물권은 항상 공시가 필요하니까. 항상 물권은 등기부터 해놨어. 그럼 우리가 등기부를 딱 펼치면 그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물권은 언제나 대항력이 있어. 그런데 채권은 우리가 채권은 뭐죠? 채권은 누구하고죠?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갑하고 을하고 관계, 갑하고 을하고의 계약을 그 내용 그대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 내용 그대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항력, 이렇게 대항력. 제3자한테 그대로 주장을 해. 한번 볼까요? 자요, 이러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갑의 집에 을이 있어요. 을이요,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요. 그래서 갑에게 보증금 1억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에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집주인이 병한테 바뀐 거예요. 을은 갑하고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임차인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집주인이 바뀌죠. 그러면요, 이 을은요,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을 줬잖아요. 이것을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을은 갑한테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채권이라고 그래. 아까 얘기했죠? 남편한테 돈 빌렸으면 와이프한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걸 채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요, 등기를 했어. 등기가 뭐죠? 등기가 바로 공시라면 공적인 장부에 나타난다. 또는요, 전입신고도 공적인 장부에 나타나죠. 그럼 전입신고가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하는 거죠. 그걸 뭐란다? 이것을 공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 대항력이란 말이 뭐냐? 을은 갑하고의 계약 내용을 갑에게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갑하고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병한테도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돈을 1억을 주고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갑에서 병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을은 병한테도 당연히 10월 1일까지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은 내가 누구한테 줬죠? 갑한테 줬죠. 그런데 그 보증금을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병한테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 내용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수도 없이 앞으로 나오고,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계약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채권은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어. 대항력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을 해야죠.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하려면 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장할 수 있는 뭔가가 징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공적인 장부에 기록해서 세상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게시해놨다. 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공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시가 될 필요가 있다. 맞죠? 이런 임목이죠, 임목. 그럼 임목은 뭐가 있죠? 임목은 부동산은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명인방법과 농작물은 등기하지 않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임목은 뭐란다? 임목, 보존, 등기라죠. 등기라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요, 임차권은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이죠. 여기 봐봐, 여기 아까 했죠? 명인방법을 갖춘 것은요, 독립한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법정이상권,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은 물권이고, 법인의 대표권은 그것은 써요. 대표권, 그것은 뭐다? 권한이다. 권한. 법인의 대표권은 권한이다. 이렇게. 권한.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뭐다?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자, 195번은요, 틀린 것은 지상권, 전세권. 아까 봐봐. 여러분, 지상권하고 전세권, 아까 했었죠. 저당권은 원래는 부동산에 한다, 이 말이죠. 부동산 위에 저당을 잡는데 또 권리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권리. 그게 바로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목에도 할 수 있죠? 임목.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광업권. 그래서 임목, 어업권, 광업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목, 어업권, 광업권에 저당을 잡아요. 어업권이 뭐죠? 어업권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 같은 데 보면 그 통영에 가면 바다에 굴 양식장 있죠? 또 여기 가보면 우리가 그 가두리 양식장 그래가지고 광어 같은 거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뭐란다? 어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지역권은요, 지역권 위에는 저당을 못 잡아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우리 아까 했었는데 그랬어요. 임차권. 지역권과 임차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임목, 어업권, 광업권, 부동산인데요. 잡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잡을 수 없는 게 더 중요해. 설정할 수 없는 게 더 중요해.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뭐다? 지역권, 임차권. 그 다음에 뭐다? 명인, 방법.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이것은 네 가지는요 설정할 수 없어요. 2번요. 토지나 건물을 목적으로 여러분 질권. 여러분 질권 설정은 어디에 한다고 그랬죠? 질권은 동산에 하는 거. 동산.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뭐라고 한다? 토지나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할 수 없으나 맞는 거죠. 그런데요 동산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동산하고요 채권이 뭐냐면 저 채권이요 저당권부 채권이에요. 저당권부 채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 질권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요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돼. 그냥 다른 거 중요하잖아. 일단 써놓으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토지나 건물이죠. 여기 봐봐. 전세권은 어디다 설정한다고 그랬죠? 전세권은요 부동산에다 설정하죠. 이런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에 한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장. 그런데 좁은 의미로는 몇 가지? 두 가지. 뭐? 토지, 건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토지하고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전세권을. 그래서 그럼요 건물이 3층 건물이죠. 그러면 3층 다 전세 들어가요? 1층만 들어갈 수 있어요? 1층만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을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의 구성 부분 자체부터 설명해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은요 먼저 현존해야 돼. 현재 존재해야 돼. 그 다음에 특정될 수 있어야 돼. 특정성. 알겠죠? 우리는 봐봐. 옷 파는 사람들 있죠. 가끔 트럭에다가 물건 옷 가져와가지고 여자분들 뭐 어린애들 속옷 같은 거 가져와서 파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사세요. 이거는요 특정이 아니에요. 알죠? 뭐 이런 것들 뭐 보고 이거 사세요. 보는 대로 뭐 좋은 거 사세요.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물건에 대해서 특정이 돼야 돼요. 꼭 집어서 이거 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그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니까 설명을 해. 물건 그러면요 이 두 가지는 없어도 독립성이 있으면 그걸 물건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요 1층이 이렇게 있죠. 1층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요 증축을 해. 여기다 이렇게 증축을 한단 말이죠. 이 증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부합이 아니다. 이렇게 부합이 아니다. 이렇게. 독립성이 없다? 이것을 구성 부분이다. 또는 이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1층이요 이거 건물이죠. 건물 벽에 건물 벽에요 중추에 독립성이 있다. 벽시계를 얘기해요. 벽시계. 이런 벽시계 한번 봐봐요. 벽에 우리 학원 건물 뒤에 벽시계 붙어 있죠. 벽에. 저것은요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OX. 아니 X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것은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벽지 한번 봐요. 벽지. 우리 지금 벽에 벽지 발라져 있죠.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 여기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벽지라고 그래요? 벽이라고 그래요? 아니 저기 저 하얀 부분을 저기 뭐예요? 그러면 벽지예요. 그러면 큰일 나. 저걸 뭐라 한다? 벽이라고 해야지. 근데 저 벽에는 지금 뭐가 지금 있죠? 벽지가 발라져 있죠? 이 벽지는 뭐냐? 벽의 구성 부분인 거예요. 저건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지만 떼면은 다른 집에다가 다른 벽에다 바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얘기해. 뗄 수는 있으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은 그걸 구성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여기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머리에 붙어 있죠? 이걸 뭐란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구성 부분이라고 그래. 이 머리카락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합해서 사람이라고 하지. 알겠죠? 야, 너 머리 보기 싫으니까 머리는 사람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은
내 신체로부터 독립돼 있어, 안 돼 있어? 독립되려면 딱 하나야. 뭐? 머리를 잘라야 돼. 여러분요, 우리 머리 자르죠? 머리를 자른과 동시에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머리는 더 이상 우리 신체의 일부도 아니다. 아니죠? 그것을 구성 부분이 아니라고 그래. 더 이상 달라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죠? 그것을 부합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머리에 달라붙어 있죠? 머리에? 이것을 뭐라 한다? 뗄 수 있어, 없어? 없죠? 뗄 수 없거나 뗄 수는 있지만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벽에다가 우리가 페인트 바르죠? 그러면 페인트 지금 가져왔어. 페인트 가져왔어. 독립성이 있죠? 사고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페인트 뚜껑 열어가지고 페인트를 벽에다 바르죠? 그럼 바른과 동시에 페인트는 벽의 구성 부분이 되는 거예요. 벽의 구성 부분, 벽의 일부가 돼. 그걸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저것을 흰색 페인트 그러면 맛이 간 거예요. 알겠죠? 흰색 페인트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벽이라고 해. 하얀색 벽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져갔을 때 페인트는 독립성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페인트를 벽에 바르자마자 이제 페인트는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는 것을 벽의 구성 부분이다. 벽의 일부가 됐다. 뗄 수가 없으니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식하게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 봐봐요. 지금 이것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독립성이 있는 것을 이걸 말한다?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독립성이 있는 것을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페인트, 벽에 발라져 있는 페인트를 물건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야, 너 페인트 사러 왔어? 저기 스푼으로 긁어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발라져 있는 페인트는 이미 벽의 구성 부분, 벽의 일부, 벽에 부합이 됐다고 얘기를 해.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고팔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은요, 거래의 객체. 거래의 객체가 된다. 사고팔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래의 객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뭐 한다? 공식이 없을 때는 공식이 없죠? 그럼 비용,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페인트 바르는 사람이 페인트 가져와가지고 벽에다 페인트 바르죠? 그럼 나한테 뭐라고 그래? 페인트 때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죠. 왜요? 페인트는 이미 이제 이 집의 것이 돼버려. 벽의 소유가 돼버렸어.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페인트를 벽에 발라놨으니 대신 돈 달라는 거예요. 그걸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여자분들이요, 뭐 예쁜 데 가가지고 뭐 뷰티샵 같은 거 가서 결혼식 할 때 화장 하잖아요. 화장 받고. 그런데요, 어제 저도요, 청첩장을 또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집 딸내미라는데, 그 집 딸내미를 본 적은 없는데 어린데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네 집 딸내미 벌써 결혼하니? 그럼 결혼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요,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딸내미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쁘니? 그랬더니, 야, 요즘 기술이 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사진 기술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튼 그 신부 화장이니까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내 화장품을 가지고요, 신부 얼굴에 발랐잖아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럼 바르면 그 화장품 다시 떼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이미 그 화장품은 그 신체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떼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부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체의 구성 부분, 신체의 일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그래서 돈 달라고 했더니 너무 비싸. 그래서 신부가 뭐라고 그래? 다시 떼 가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부합이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의 머리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용실 가죠? 미용실 가면 미용사가 머리 자르죠? 그때부터는 뭐란다?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가서 얘기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독립성을 좀 가져볼까 하고 왔는데요. 알겠죠? 머리를 들이고 내밀어야죠. 잘라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르는 부분은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로 머리카락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따로 가발하고 만드는 다시 따로 보내, 안 보내? 보내죠. 그런데요, 가발하는 데서 머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 머리를 갖다 떼가지고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요.
자, 보면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전세권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물건의 구성 부분, 줄거 봐. 구성 부분. 거기다 써야 되겠죠? 구성 부분 뭐라고 써야 돼요? 부합. 부합. 독립성 X. 독립성 X. 알겠죠? 물건 X. 물건이 아니죠? 옆줄 긋고 물권 성립 X. 그래서 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물건을 말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4번. 또 나왔네. 임차권. 여기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 4개 암기해야 돼. 이것은 하도 시험이 잘 나와가지고. 알겠죠? 지역권, 임차권. 임차권이 월세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 사는 거.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 이 4가지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지역권의 전속기간은요,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지역권 있죠? 여기 봐봐. 지역권 밑에다가요, 지상권이라고 써. 지상권. 지역권과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됐나요? 이것을 여러분요, 우리 이제 문제가 이게 뭐냐면 막 여기저기 다 나왔죠. 이것은 이게 하나의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 그런데 지금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94번하고 195번의 문제는 우리 물권법 전체에서 지금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어느 쪽에 일물 일권주의. 자, 보죠. 여기요. 일물 일권주의를 봐. 되게 간단하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일물이 뭐예요? 일물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은 뭐가 있죠? 물건 따져가면 돼. 물건은 뭐가 있어?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네. 부동산은 좁은 의미로 뭐가 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네. 이 정도만. 알겠죠? 그러면 이 물건은 뭐죠? 물건은 뭐가 있어요? 물건 우리 아까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나누죠? 점유권. 또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차시킬 수 있어. 그걸 뭐라 한다? 본권이다. 이렇게. 알았죠?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다?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물권. 그 다음에 무슨 물권? 담보물권이 있다.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권을 뭐죠? 마지막으로 하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가 우리의 물권법이에요. 이 중에서 질권은 시험에 안 나와. 우리 시험에.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죠? 아까 우리 질권은 뭐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다고 했죠? 동산. 웃기죠?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또 시험범위에 빠져. 알겠죠? 그래서 이건 빠지고 나머지만 시험범위에 들어가. 여기에서 1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4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보면 토지죠. 토지에는 일물 일권의 토지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이 2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토지의 일부하고요, 건물의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토지의 일부하고요, 이 3가지가 있단 말이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요, 땅이죠. 땅 지자, 지상권, 지역권, 토지 전세권, 이 전세권은요, 토지의 일부에도 가능해요. 원래는 일부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물이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의 일부에는 원래 물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물건 일부에도 물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무슨 물권? 오케이. 용익물권은 이렇게 나와.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는요,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 뭐냐?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있죠? 연립주택 같은 것을 구분수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아파트 한번 볼까요? 그럼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삼성레미안요. 아파트 쭉 이렇게 있잖아요. 10층, 20층, 30층, 40층 이렇게 있죠? 아파트가 40층 아파트란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몇 개예요? 건물이 몇 개야? 한 개 아니에요. 이 한 개가 다 우리가 뭐요? 너 어디 사니? 나 저기 아파트 101동에 살아.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진짜 돈 많이 벌었다. 어떻게 저렇게 4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죠? 너 몇 호에 사니? 이렇게 물어보죠. 몇 층에 사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나 35층에 살아. 이렇게. 알겠죠? 35층 1호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33,501호가 내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봐봐요. 전체 건물이 다 내 게 아니고 전체 건물 중에서 어디만? 일부만 내 거잖아요. 나도 소유자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걸 구분해서 어디 하고요? 다른 층하고 다른 옆에하고 구분해가지고 이 부분만 내 것으로 했죠. 그걸 구분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세는요 건물이 3층이에요. 그러면 3층 전부를 전세해요? 일부만 전세할 수 있어요? 1층만, 2층만 전세할 수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건물의 일부 전세권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자, 암기. 토지의 일부에는 뭐라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한다? 용익, 물권, 이렇게. 건물의 일부는 뭐가 있다? 구분, 소유권, 전세권이 있다. 그다음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가, 등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는 부동산 1등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하나다? 그러면 그 건물 하나의 등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의 일부에는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해.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물에만 등기하는 거지. 부동산 1등기예요.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토지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거 안 돼.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데 이 등기는 부동산 1등기니까 일부에는 등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유취득시효는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등기가 있잖아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어.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요, 여기요 을이요 점유를 해요. 누가요? 을이요. 을이 점유를 해. 을이. 그래서 남의 땅에요. 남의 땅에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을이 점유하는 거예요. 몇 년간? 20년간이요. 그러면 이 땅이요 내게 될 수 있어요. 남의 땅을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면은 내 땅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말한다. 20년간 점유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점유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점유취득쇼 이렇게. 등기가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거든요. 무효인데 내가 등기를 가져와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가 10년 동안인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그걸 등기부 취득쇼라고 얘기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20년 동안 내가 남의 땅을 점유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 주인은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땅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란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 상태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옆에 사람도 다 내 땅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걸 점유취득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부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는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아무튼요, 지분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1. 그러니까 여러분요, 갑의 지분 2분의 1하고요. 그럼 크게 얘기했어야지. 을의 지분 2분하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더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공주회사의 힘든 점이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2인가? 알겠죠? 이게 어렵단 말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알겠죠? 아무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에요. 1.
그래서 결국 이건 1인 거예요. 소유권이 몇 개다? 소유권은 한 개인 거예요. 소유권은 한 개.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이,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2분의 1씩 나누어져 있어. 반반씩. 그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 것, 이 2분의 1, 이 한 조각이죠? 이 한 조각을 뭐란다?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 몫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소유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지분을 다 더했더니 4분의 3이야. 4분의 3. 4분의 5가 돼. 4분의 5. 다 더했더니 4분의 5야. 다 더했더니 4분의 5래. 그럼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예요? 이게 또 문제야. 또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가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크면 이렇게 얘기했거든. 뭐가 분자인지 분모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예요? 저기가 분자죠? 아무튼 저기가 분자야. 알겠죠? 참 어려워. 그래서 밑에가 엄마죠? 뭐고?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작아요? 뭐보다 더 크죠? 분자가 분모보다 크죠? 그러면 1점 얼마가 되잖아요. 1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판례가 뭐냐? 이것은 무효라고 그랬어. 이건 무효다. 그러니까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딱 1이 나와야 돼. 1. 그래서 그것을 일물일권주의다. 그러니까 공유는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물일권주의요. 페이지 97페이지로 보셔요. 자, 196번 틀린 것은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그럼 집단이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여기서 집단이라는 것은 양어장내 뱀장어 전부, 이 말이죠. 뱀장어 전부 또는요 돈사, 돼지우리죠. 돈사내 돼지 전부. 이렇게 원래는 뱀장어 새끼 전부, 돼지 새끼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는요. 근데 새끼가 아니고 요한 같으니까 빼는 거예요. 알겠죠? 고상하게 뱀장어 전부, 돼지 전부. 그러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여기가 돼지우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은 없고 돼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돈을 좀 빌고 싶잖아요. 근데 돼지를 팔아버리면 새끼를 못 놓고, 새끼를 못 놓으면 재산을 증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계속 키우고 싶어. 새끼 나면 또 팔고 나도 돈도 벌고 싶어. 그런데 이 돼지 새끼를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없을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어디요? 남항주시 호평동 몇 번지에 있는 돼지 우리에 들어있는 돼지 새끼 전부를 담보로 잡고, 원래는 어쩌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거기다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을 양도담보다.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의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공시언급이 있다. 물건의 일부나 그 다음에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물건의 일부, 물건 그러면 부동산에는 토지의 일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 전세권. 여기 있잖아요. 구분소유권, 전세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인정하기도 한다. 2번은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저당물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 여러분요,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된다고 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일부에도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4번은요, 지중은 뭐죠? 땅속이죠. 땅속에. 땅속에 있는 일정한 미채굴 광물이죠. 석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구성부분이란 말이 뭐죠? 구성부분은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부합이다. 이것은 물건이다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석탄은 별개로 사고 팔고 못해. 땅속에 있는 것은 꺼내죠. 그것을 석탄을 채굴하잖아요. 꺼내가지고는 석탄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땅속에 있는 상태로 석탄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석탄은 땅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사고 팔고 하려면 뭐를 사고 팔고 해야 돼? 땅을 사고 팔고 해야지. 그럼 내가 땅을 사면은 모두 같이 따라와.
석탄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석탄은 별개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석탄은 뭐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럼요, 이런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독립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들이 귀에 익숙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니까 그러는데요. 그래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 그랬냐? 틀렸어.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 틀렸다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미책골 강물은 법률상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 된다 그러는데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고 그래야 돼. 알겠죠?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한 개의 물건이 양선 사회통념. 여러분 우리가 사회통념이란 게 뭐죠? 누구나가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얘기했죠 한번. 300km 달려오는 KTX에요. 사람이 쳤어. 정면으로. 그 사람 들어보지 않아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걸 사회통념.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사회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파트 봐봐. 아파트는 건물이 지금 일동은 하나죠. 하나인데 우리가 저 아파트를요 건물 하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저 아파트에 몇 세대가 있어? 이렇게 하죠. 뭐 100세대가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이다? 100개다 이 말이죠. 그걸 사회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 구조로 보기에는 건물이 한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100세대가 산다? 소유권이 몇 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197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일물 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2번 분필.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토지는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값이 땅이 너무 크니까 이만큼만 떼가지고 팔고 싶어요. 이만큼만. 이렇게 이만큼만 떼서 파는 것을 토지를 나눈다. 분필. 토지는 아까 필. 토지는 개수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이죠. 1필, 2필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필지, 한 필지, 2필지. 그러니까 토지는 개수를 셀 때 필 또는 필지로 세. 건물은 한 개동, 두 개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1필지, 2필지, 한 필지, 2필지 이렇게 센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한 필지였는데 이것을 나눌 분자를 써서 필지를 나눈다, 분필한다고 얘기를 해. 그 분필하게 되면 땅이 어떻게 분필했다. 땅이요, 이게 100번째가 되고 100-1번째가 돼. 그럼 땅이 몇 개죠?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분필한 것을 토지의 일부 그러면 안 돼. 이런 우리 보면은 물건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잖아요. 땅도 큰 땅이 있고 적은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나누면은 별개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필하는 것을 물건의 일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다는 것은 굳이 땅을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땅 일부만 줄 그어가지고 여기만 내가 쓸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건물의 일부에 여기요 분필 전차를 받기 전에 분필 나누기 전이라도 분필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건물이 몇 개라고 그랬어? 아니 땅이 몇 개다? 2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필하기 전이라도 일부에 용익물권은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알겠죠?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없다 그러면 안 돼. 자, 건물의 일부. 이런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된다? 전세권하고 또 뭐하고? 구분 소유권하고. 건물하고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권 이렇게. 자, 4번은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뭐는 가능하다?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뭐는 안 된다? 일부에 뭐는 안 돼?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등기는 뭐라고 그랬다? 1 부동산 1 등기. 1 부동산 1 등기.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되는데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한데 등기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의 일부에 뭐는 안 된다? 등기부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점유는 된다 이렇게. 5번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땅을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하는 걸 잠깐 설명할게요. 이것은 여러분요
등기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요. 처음이니까 다 설명을 해. 시간이 걸리죠. 봐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죠. 건물을 신축하죠. 그럼 이것을 건축물 대장이라고 그래. 건축물 대장. 대장을 먼저 만들어. 대장을. 그래서 이건 어디서 만든다? 소관청에서 만들어. 소관청마다 남양주시청. 알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건물 있잖아요. 건물 그대로를 기록하는 거야. 여기다가 건물 그대로를. 그래서 뭐라고 한다? 땅의 면적은 얼마에, 건물을 뭐 얼마 몇 층으로 지었고, 그다음에 뭐 지붕은 뭐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고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딱 보면은 대충 건물을 안 봐도 대충 이 건물은 몇 년도에 건축 허가가 났고 지금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걸 뭐냐?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장은 소관청. 어디서 한다? 그 남양주 시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요 등기소에다가 보내. 등기라고 등기 촉탁을 해. 부탁을 한다 이 말이죠. 등기소에다가. 그러면 등기소에서 이걸 보고 등기부를 만드는 거야. 등기부를 만들어.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되냐? 등기부는요 먼저 여기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 표제부. 그 다음에 여기가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 그럼 여기서 표제부는 뭐고 갑구는 뭐고 을구는 뭐냐 이 말이죠. 표제부는 이건 사실에 관한 거야. 사실에 관한 것은 이 대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대장에 보니까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고 면적은 얼마고 이렇게 돼 있더라. 몇 층짜리 건물이고. 그럼 그것을 계략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다 써놓는단 말이죠. 그럼 등기부만 딱 봐도 건물이 몇 평짜리 정도 되고 몇 층짜리고 철근인지 목조 건물인지 뭐 벽돌조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뭐죠? 봐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법을 배우면 권리하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리는 항상 뒤가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그냥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뭐냐?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래. 오감. 나 보여요? 이걸 시각이라고 그래. 시각. 내 소리 들려요? 이걸 청각이라고 그래. 알았죠? 지금 이 강의실이 더워요? 적당해요? 추워요? 추워? 야, 지금? 춥대요? 나는 지금 더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건 촉각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이분은 춥대요. 저는 더운데요. 그런데 이거 촉각이에요. 나는 덥다? 나도 촉각이에요. 촉각. 그 다음에 냄새, 후각, 맛을 보는 거, 미각. 이것을 사실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뭐를 얘기한다? 눈으로 보는 것을 그걸 가지고 따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으로 딱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벽돌로 되어 있는지, 지붕이 뭘로 되어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다 뭐란다? 표제부에 쓰는 거예요. 그걸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갑구는 뭐냐? 갑구는 소유권, 권리에 관한 건 소유권,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갑구로 봐야 돼. 그러니까 등기부로 보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거든요. 소유자가 누군지 보려면 갑구로 봐야지. 그 소유자가 누군지 좀 봐봐. 이렇게 했더니 어디를 보고 있다? 표제부를 보고 있거나 을구를 보고 있으면 사자성어로 맛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은 어디를 본다? 항상 갑구를 봐. 갑구. 그럼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가 등기부를 하나 복사를 해서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등기를 보면서 이제 설명하면 돼. 그 다음에 을구는요 소유권 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빼고 나머지는 여기다 써. 나머지 뭐가 있다? 여기요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을구에다 쓰는 거예요. 제한물권. 그러니까 여러분요, 야, 저 집이 대출받은 거 있는데 좀 봐봐. 이렇게 되는데요, 눈은 있는데 어디를 볼지 모르니까 등기부를 보고 여기 돌렸다가 저기 돌렸다. 그러지 마. 저당 있나 없나 본다. 어디를 본다? 을구를 보는 거예요. 다시. 자, 등기부는 모두 몇 가지로 이루어졌다? 세 가지. 하나는 뭐?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뭐다? 사실. 몇 층이냐? 뭐로 이루어졌냐? 이런 거 간단해. 그러니까 중요하잖아. 갑구는 뭐? 소유권은 뭘 본다? 갑구. 소유권 빼고는 뭘 본다? 을구. 저당권은 뭘 본다? 을구. 전세 있냐 없냐? 뭘 본다? 을구. 전세금이 얼마인지? 을구. 돈을 얼마 빌렸는지? 을구. 알겠죠? 소유권만 뭐? 갑구.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갑구와 을구를 묶어서 뭐라 한다? 그것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기록한다? 소관청에서. 남양주 시청을 소관청이라고 그래. 권리는 어디서 기재한다? 등기소에서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땅을 나눈다. 땅을, 토지를 분필한다 이 말이에요. 땅을 분필, 나눈다 이 말이죠. 땅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눈으로 보면 나누었는지 안 나누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은 땅을 나누는 것을 사실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죠. 그럼 먼저 이것을 어디에서 먼저 터치를 해야 돼? 소관청에서. 소관청에서 먼저 이걸 분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 등기소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부가 지금 땅이 2개니까 등기부도 몇 개를 만들어야 돼? 2개. 1부동산, 1등기니까 땅이 분필되면 땅이 2개니까 등기부도 몇 개가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요, 땅이 분할되지 않았다잖아요. 나누지 않았죠. 그러면 등기소에다 등기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냈죠. 등기해달라고. 그런데 등기부에 있는 직원이 잘못해서 땅이 분할된지 알고 등기부를 2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땅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런데 등기부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그 등기가 잘못된 것이죠. 먼저 사실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할도 되지 않았는데 등기에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무효 이렇게 얘기해. 무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더우니까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 법정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